2일차에는 문자형을 마무리하고 리스트에 대해서 기본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문자열 뿐만 아니라 뒤에서 배울 리스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라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코딩할 때 이걸 모르고 가면은 못하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덱싱은 문자열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를 가져오기, 그 다음에 슬라이싱은 n번째 문자부터 n번째 문자까지 갖고 오기 라고 되어 있는데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인덱싱은 문자리 여러 글자로 되어 있을 때 한 글자만 딱 떼우는 걸 뜻하는 거고, 슬라이싱은 중간에 붙어 있는 여러 글자를 뭉텅이로 가져올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배워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밑에 문자열의 인덱스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문자열 인덱스라 함은 어떤 문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위치가 세 번째다 라고 하면은 인덱스가 3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여기 적혀 있듯이 컴퓨터 업계에서는 숫자를 셀 때 0부터 셉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자열 인공지능에서 맨 앞에 글자 첫 번째 글자가 뭐냐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는 인인데, 이제는 코딩을 할 때는 0번째 글자가 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지만 얘가 0번째, 공이 첫 번째, 여기 지가 두 번째, 능이 세 번째 이렇게 적어놔야 된다. 인덱스가 0, 1, 2, 3 각각 이렇게 된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문자열이 짧기 때문에 왼쪽에서 세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문자열의 길이가 되게 긴 경우에는 내가 끄트머리에 있는 문자를 뽑아오고 싶을 때 뒤에서 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뒤에서 세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듯이 능이라는 글자가 뒤에서 첫 번째니까 이걸 마이너스 1번째, 지가 마이너스 2번째, 공이 마이너스 세 번째, 인이 마이너스 네 번째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센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연습을 해보면 인덱싱이든 슬라이싱이든 둘 다 쓰는 기호는 여기 보이시겠지만 대괄호를 두 개 쓰면 됩니다. 저 앞으로 계속 꺽쇠라고 할게요. 대괄호 말 힘들어서. A라는 문자열을 제가 한대부고 학생들은 귀여워 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프린트 A는 말 그대로 전부를 다 가져오는 거고, 여기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오고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앞에 있는 글자 한 0번째 글자를 따오려면은 여기 보이듯이 A에다가 꺽쇠 0 하면 됩니다. 그럼 한만 가져오고요. 세 번째 글자인 0, 1, 2, 3 해가지고 고를 가져오려면 A 꺽쇠 3. 그리고 네 번째 문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학이라고 가면 안 되고요. 띄어쓰기도 한 글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글자를 가져오라 그러면은 띄어쓰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번째를 가져오라 그러면 맨 뒤에서 첫 번째니까 워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뒤에서 네 번째 갖고 오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띄어쓰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프린트 A 때문에 전체가 다 나오고, 여기는 한 0번째 글자, 고 세 번째 글자, 그 다음 여기 아무것도 없는 띄어쓰기는 네 번째 글자, 마이너스 1번째 워 마이너스 네 번째 띄어쓰기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글자 따오는 건 별거 아니었고, 슬라이싱은 조금 귀찮은데 얘들이 세팅을 어떻게 하냐, 여기 적혀 있지만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올 때는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꺽선에다가 시작 숫자부터 쓰고 그 다음에 땡땡 쓰고 뒤에를 가져오면 되고 뒤에 숫자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하려면은 세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가져와라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얘들이 세팅할 때 이렇게 해놨어요. 세 번째 이상 여덟 번째 미만까지 가져와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땡땡8이라 하면 3부터 시작해서 8 직전까지 가져오는 거니까 일곱 번째까지 가져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자열 한대보고 급식은 맛있나? 여기에서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문자를 갖고 오고 싶으면은 앞에 숫자 2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땡땡 일곱 번째를 갖고 오고 싶으니까 여덟 번째 미만이죠. 플러스 1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다가 숫자 쓸 때는. 그래서 플러스 1 해서 8 써주셔야 되고, 반대로 이제 뒤에서 네 번째부터 뒤에서 두 번째까지 갖고 오고 싶으면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앞에 숫자 마이너스 4를 앞에다가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보다 하나 더 간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끝까지 다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떼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디까지 아니면 중간부터 끝까지, 이런 경우는 앞에 숫자 적어주시고요. 끝까지 다 가져올 때는 보통 뒤에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섯 번째 글자부터 쭉 다 가져오고, 처음부터 세 번째를 가져오는 것은 처음이 0번째니까 0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처음부터 가져올 거면
앞에 아무 숫자도 안 쓰고 땡땡 세 번째까지 가져오는 거니까 플러스 1 해서 4 하시면 된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제가 써놨죠. S를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이름 너무 길어! 라고 해놨는데 S에서 2땡땡8이라고 쓰면은 두 번째 글자부터 여덟 번째 미만 일곱 번째까지 가져오는 거니까 두 번째 글자가 뭐죠? 양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0, 1, 2 해가지고 대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7 대학교 사범대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뒤에서 네 번째부터 뒤에서 첫 번째 직전까지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두 번째까지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까지 무 띄어쓰기 길 나와야 되고, 여기는 5부터 시작해서 땡땡 치고 아무것도 안 쓰였으니까 다섯 번째 글자부터 끝까지, 그러면 0, 1, 2, 3, 4, 5 해가지고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름 너무 길어 이게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 있는 앞에 아무것도 안 써있고 6까지 있는 거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6 직전까지 다섯 번째까지 갖고 와라. 그러면은 0, 1, 2, 3, 4, 5 해서 한양대학교 4까지 와야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봐서 확인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온 거 잘 보이시죠? 요 끄트머리 숫자 넣는 것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앞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쓰면 되는데, 이게 지금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안 헷갈리는데 혼자 코딩하라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라고. 근데 이거 어디다 써먹냐? 코딩하다 보면은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다룰 때가 많은데, 그때 어떤 텍스트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 마음대로 재조합하고 싶을 때 많이 씁니다. 있는 정보를 잘게 쪼개서 내가 써먹고 싶은 대로 바꿔치기 할 때.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 신상 정보를 적어놨죠. 여러분들과 다르게 저는 20세기 인간이라서 19땡땡0818 남자 김건미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년월일과 성별, 이름. 이 정보를 재조합하려면은 여기 내 태어난 연도, 이어, 그 다음에 태어난 월, month, 태어난 일, day, 태어난이래. 성별, 차마 끝 글자는 못 쓰고 SE, 그 다음에 이름은 name이라고 잡았습니다. 여기에 이어를 잡을 때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세 번째죠. 0, 1, 2,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니까 뒤에 숫자는 플러스 1 해서 4까지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4, 5, 08은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끌고 오는 거니까 앞에 숫자는 5를 쓰고 여섯 번째까지니까 플러스 1 해서 땡땡 7, 그 다음에 여기 일곱 번째, 여덟 번째부터 아홉 번째가 1이네요. 그래서 8부터 시작해서 9까지니까 뒤에는 플러스 1 해서 10. 그리고 10번째, 11번째가 성별 남이니까 한 글자만 따오는 거니까 인덱싱 A 꺽쇠 11. 그 다음에 이름은 12, 13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다 끌고 와야 되는 거니까 A13 땡땡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한번 인쇄를 시켜볼게요. 프린트, 생년월일, 월, 일, 성별, 이름. 이렇게 내가 정보를 쪼개서 내가 써먹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겠다. 어떤 식으로 써먹을 수 있냐? 우리 저번 시간에 문자의 덧셈이 그냥 이어 붙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프린트 신상 정보 해가지고 생년월일을 이제 붙여서 이어랑 먼스랑 데이를 새롭게 합쳐서 내가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성별은 하고 이제 문자를 앞에다가 쓰고 뒤에다가 성별, 이름은 한 다음에 뒤에 네임. 실행시켜보면 위에 신상 정보란 문자열 출력, 생년월일은 이어, 먼스, 데이 합쳐져서 나오고요. 성별, 이름 이렇게 내 맘대로 보기 좋게 바꿔낼 수도 있겠다. 밑에 있는 문자열 포매팅은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혼자 공부해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저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열 관련 함수가 이것저것 있는데요. 몇 가지만 가져와봤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게 뭐냐라고 말하면은 개인적으로는 2번, 5번 같습니다. 문자열 안에 있는 어떤 특정 글자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랑, 그 다음에 5번은 어떤 문자열에서 특정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고 싶을 때 쓰는 함수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는 문자열 S 안에 있는 특정 글자의 개수를 센다. 그럼 센다란 뜻의 영어 단어 count를 갖고 와서 씁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A라는 문자열이 쫙 있잖아요.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하함수. 이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의 전부인데, 여기서 특정 글자를 세고 싶어 라고 하면은 문자열의 변수 이름 A를 앞에다가 쓰시고
점 카운트 쓰신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글자를 뒤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점이 문자를 가져올 때는 항상 작은 따옴표 붙여야 됩니다. 많이들 실수하는 게 이렇게 안 붙이고 하다가 에러 나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함의 개수, 수의 개수,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찾아줘 하면은 실행시켰을 때 함의 개수가 이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밑에 결과에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의 개수는 수 해가지고 7개. 함수는 6개.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한글과 다르게 영어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IM 적어놨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B.count M 하면 M의 개수가 여기 하나, 두 개니까 여기 2라고 출력이 되는데, I의 개수를 카운트하라고 할 때 여기 1로 출력됐죠. 그 이유가 I가 분명 두 개 있긴 하지만 대문자랑 소문자를 파이썬에서는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정말 딱 알맞는 소문자만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제가 중에 더했던 거, 위치를 찾아두는 거. 위치를 나타낸다는 단어가 아니라 위치를 찾는다라는 뜻에서 find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C라는 거에 국회번탑 아이오의 가사를 적어놨죠. 그래서 서로를 닮아 기울어진 삶, 뭐 이렇게 쫙 적어놨는데, 여기서 아라는 글자의 위치를 찾고 싶어. 근데 보시면은 아라는 글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찾아달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C.find R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R의 위치, 그래서 0, 1, 2, 3, 4, 5 해가지고 다섯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결과값이 이렇게 5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렇게 C.find 말 하면은 말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쭉 뒤에 가면 맨 끝에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위치를 파악할 때 인덱스를 볼 때 앞에서 세 가지고 0, 1, 2, 3, 4를 셀 수도 있지만 뒤에서 세 가지고 마이너스 1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출력 결과를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세 가지고 42번째라고 되거든요. 왜 음수를 안 쓰는 거냐? 그거는 맨 마지막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긴 문장에서 아이유를 찾아봐라 라고 적어놨는데 아이유란 글자가 여기 없잖아요. 없는 글자를 찾으려고 할 때 마이너스 1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뒤에서부터 카운트하지 않고 무조건 find 할 때는 왼쪽에서부터 기준을 해가지고 센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 글자를 따올 때는 대체 위치를 어떻게 반환하냐. 예를 들어 달마 같은 경우는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란 말이죠. 그러면 앞 글자 위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C.find 달마라고 하면은 달의 위치가 0, 1, 2, 3, 4 네 번째니까 이렇게 달마의 위치는 네 번째부터 시작해 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어떤 문자에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빠르게 캐치할 때 이 함수를 쓸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 3번과 4번은 혹시나 영어를 다루게 될까봐 넣어놨는데, 영어를 하다 보면은 대문자로만 써야 될 일이 있고 소문자로만 써야 될 일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때 써먹을 수 있는 게 upper랑 lower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upper라는 함수는 여기 보시면 A라는 문자열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죠. BTS인데 가운데가 소문자고 아이유도 여기 소문자잖아요. 이거를 싹 다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싶으면 문자열 이름 쓰시고 점 찍고 upper 한 다음에 괄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기 보시면 B는 제가 하이 대문자로 써놨는데 소문자 하이로 바꾸고 싶으면 대문자를 소문자 큰 걸 작은 걸로 내린다는 뜻에서 B.lower라고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BTS IO가 다 대문자로 찍히고 대문자 하이는 소문자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별거 아닌데 혹시나 영어를 쓰시게 된다면 한번 참고하시라.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소개시켜 봤고, 5번 좀 중요한 거, 문자 안에 있는 특정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꾼다. 그래서 이걸 저것으로 대체한다는 영어 단어인 replace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여기 S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인공지능 기초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써놨는데, 거기서 인공지능 기초라는 말 대신에 실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라서 수학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이 S를 바꿔치기 하고 싶으면 여기서 S를 바꿀 거야. 뭐로? S에서 점 찍으시고 대체한 것으로 뭐를 뭐로 앞에다가 바꾸고 싶은 거 인공지능 기초를
수학으로 이렇게 쓰시면 여기 위에 있는 s가 바뀌어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 프린트 s를 두 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럼 실행하면 위에는 그냥 평범하게 프린트 s를 한 거기 때문에 원래 문장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인공지능 기초이다. 잘못된 문장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공지능 기초를 수학으로 대체한 다음에 프린트를 한 거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라고 여기 t도 적어놨는데, 똑같이 t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학교를 전부 다 졸업으로 바꾸려면은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t라는 것을 업데이트 할 거야. 어떻게? t.replace 학교 졸업 이렇게 쓰면 학교란 말 대신에 전부 졸업으로 바뀐다. 그래도 이것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냥 프린트 t를 하면은 원본이 나오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다시 프린트 t를 하면은 학교가 다 졸업으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혹시 내년에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듣는 친구들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자열 s를 특정 기준으로 나누기 해서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뭐 하는 거냐면 a라는 문자열에다가 이런 식으로 과목명을 써놨죠. 국어 띄어쓰기, 수학 띄어쓰기, 영어 띄어쓰기, 사회 띄어쓰기, 과학. 이렇게 어떤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를 띄어쓰기 기준으로 탁탁탁 쪼개가지고 한 개 한 개를 개별적으로 저장하고 싶을 때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print a.split 괄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여기 있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잘라요. 그래서 이걸 스플릿한 결과를 어떻게 출력해 주냐면, 요렇게 꺽쇠로 둘러싸인 어떤 곳에다가 한 묶음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서 저장해 줍니다. 이 꺽쇠는 이제 밑에 나와요. 리스트란 겁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것을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컴마 기준으로 얘가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난 컴마 기준으로 얘를 자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기 적어놨듯이 스플리트라는 함수 안에다가 컴마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컴마도 문자열 내부에 있는 컴마이기 때문에 쟤도 문자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작은 따옴표를 써주셔야 된다. 그냥 이렇게만 적으면 바로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한다. 문자열은 무조건 항상 작은 따옴표를 걸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컴마 기준으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 잘려서 들어간다. 응용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문자열과 숫자를 더하는 게 불가능해서 숫자를 강제로 문자를 바꿨잖아요. 이번엔 반대 상황. 문자열에 이미 포함된 숫자를 추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보시면 A에서 인공지능 기초의 과목 코드는 83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서 83을 떼우기 위해서 83의 위치를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라서 이렇게 프린트를 걸면 여기 83 나오거든요. 근데 이 83이라는 숫자를 가져와서 덧셈을 처리하고 싶어. 그때 만약에 그래 83이니까 이거 가져온 다음에 플러스 2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실행시킨 순간 빨간 줄 나오죠? 에러가 났다는 뜻이네. 에러가 나는데 왜 안 되냐면, 지금 내가 문자열 내부에 있는 83을 끌고 왔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으로 뜻하는 게 83이 아니고 문자열 83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에다가 숫자를 더하는 상황이 되니까 밑에서 에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열에서 따온 것을 강제로 숫자로 바꾸는 함수는 뭐냐? int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nt라고 한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내가 이 a에서 슬라이싱 한 게 적혀 있죠. 그런 다음에 플러스 2를 해야지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위엔 에러가 나는 거니까 다시 샵을 걸어가지고 지우고 이제 다시 실행시켜보면 문자열 83을 강제로 정수로 바꾼 다음에 플러스 2를 해서 85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지금 정수인데 실수를 따온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플로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기초 평균 점수가 75.8이다 이렇게 있는데, 75.8이라는 숫자를 따와서
숫자로 쓰고 싶으면 이 녀석의 위치가 지금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오, 마육, 마칠, 그래서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네 번째까지라서 이렇게 따왔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행시켜 보면 75.8이 왔지만 문자열 75.8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하려고 하려면은 그냥 하면 안 되고 플로트라고 써줘야 돼요. 얘 지금 실수형이잖아. 소수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플로트 하고 그 괄호 안에다가 문자에서 슬라이싱 해온 그 숫자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산수연산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77.8, 75.8에서 플러스 2 한 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에서 숫자 따와가지고 뭔가 해보라 그러면은 반드시 int나 float 함수를 쓰셔야 된다. 안 쓰면 무조건 에러 납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숫자를 문자열로 만들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작은 따옴표에다가 숫자 넣으면 된다. 근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그 숫자에다가 str 이렇게 쓰면 돼요. str이 그 스트링이라 그래서 문자열의 약자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d는 818 하면은 프린트 d 했을 때 818 나오고 d 플러스 3 하면은 당연히 818에다가 3 더하는 거니까 821 잘 나오는데 1을 strd라고 하는 순간 이 818이 아니라 문자열 818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하기 3 하라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적어놨죠? 적어놨죠? 문자열 818에 숫자 3을 더하면 에러다. 이게 숫자에다가 문자를 바꾸는 방법이 str이라는 것도 꼭 기억합시다. 자주 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자열에 대한 기본기를 봤고요. 이제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리스트란 뭐냐? 각종 자료형을 담을 수 있는 순서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순서쌍이라 그러면 보통 수학에서는 둥글둥글한 괄호 쓰잖아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걸 튜플이라고 하는데 튜플보다는 리스트를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전 리스트만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내가 리스트를 뭐 A, B, C, D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름을 주고 이퀄 대괄호 써가지고 순서쌍과 그 형태를 만든 다음에 안에다가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돼요. 숫자도 되고 문자도 되고 다시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라는 리스트는 13579라는 숫자로만 구성된 거고 B라는 리스트는 숫자 111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자열 김건민을 넣어놨는데 여기서 숫자가 중복돼서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문자열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작은 따옴표 같은 기호를 써주셔야지 또 막 넣으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집합에서 공집합이 있듯이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려면 이렇게 꺽쇠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A는 리스트하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쓰면 비어있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 배우다 보면은 집합 안에다가 집합 넣는 예제가 무조건 나오는데 리스트도 그게 가능해요. 이 큰 리스트 안에다가 다시 작은 리스트들을 석석 집어넣어도 된다. 그래서 한번 진짜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A, B, C, D를 제가 리스트를 쫙 적어놨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문자열 넣을 때는 작은 따옴표. 그래서 실행시키고 프린트 A, B, C, D를 이렇게 실행하면 여기는 리스트하고 아무것도 안 적었으니까 비어있는 거 등장. B, C, D도 잘 나오는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리스트 안에 문자열을 집어넣으면은 작은 따옴표가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 제가 문자열과 리스트를 한 파일에다가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 리스트에서도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방법이 똑같아요. 똑같은 기호 꺽쇠 쓰고 똑같이 숫자 셉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리스트를 A를 1, 2, 3 하고 리스트 하나 집어넣는데 여기서 0번째가 1, 첫 번째가 2, 두 번째가 3, 네 번째가 A가 아니고 이 통째입니다. 네 번째래. 세 번째 원소는 이 통째로 가져온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프린트 A라 하라 그러면 이거 다 나올 거고 0번째 원소를 출력하라 그러면 1 나오겠죠. 두 번째는 3 나오겠죠. 그리고 심지어 인덱싱한 녀석들끼리 갖고 와서 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면 프린트 A 때문에 전체 0번째를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1, 두 번째 원소는 3이니까 3, 둘을 연산하는 거는 숫자 더하기 숫자니까 부담없이 4. 연산이 이제 문제없이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번째는 C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 통째로 다 와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원소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로 이 안에 있는 C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의 원소를 요구한다 하면은 기호를 쓰실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이 리스트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위치한다. 그래서 이 큰 리스트 안에 있는 작은 리스트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큰 리스트 안에 있는 작은 리스트를 뽑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 꺽쇠 3 이렇게 지정한 순간 요 리스트가 지정이 되는 거고, 거기서 C를 뽑아오고 싶은 거니까 C가 0, 1, 2 두 번째 원소죠. 그래서 그대로 뒤에다가 그 인덱싱 기호 써주면 돼요. 꺽쇠 2, 즉 꺽쇠를 연달아 쓰면은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에서 인덱싱 같은 걸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결과가 C 이렇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럼 당연히 슬라이싱도 되겠죠. 여기서 A가 0, 1, 2, 3, 4, 5, 6, 7, 8, 9라고 해놨는데, 이 리스트에서 두 번째 원소부터 일곱 번째까지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을 하셔야 됩니다. 문자일 때랑 똑같이. 그래서 2, 3, 4, 5, 6, 7이 끌려오는 거고, 마이너스 네 번째부터 마이너스 두 번째를 가져오려면 반드시 뒤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1 써주셔야 되고, 뒤에서 네 번째니까 6, 7, 8까지 끌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끝까지를 다 끌고 오려면은 5 땡땡 아무것도 안 쓰기. 요렇게, 아이고야, 요렇게. 그 다음에 A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땡땡 사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4 직전까지 세 번째까지 끌고 오는 거니까 얘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나오죠. 그리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슬라이싱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실행 결과 한번 보면 A에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직전 네 번째까지 갖고 오라 그러면 0, 1, 2, 3부터 얘를 하나의 원소로 취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끌고 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서 A, B라는 리스트를 끌고 오고 싶어 라고 하면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일단 전체 리스트를 갖고 오기 위해서 얘가 몇 번째 위치했냐, 0, 1, 2 세 번째다. 그래서 A에서 세 번째 원소를 먼저 끌고 와, 인덱싱 해서 A 꺽쇠 3. 그런 다음 여기서 A, B를 끌고 오고 싶으니까 첫 번째래 0번째랑 첫 번째를 끌고 와야 되니까 처음부터 두 번째 직전까지 끌고 오는 거라서 아무것도 안 쓰고 땡땡 2 이렇게 되겠죠. 처음부터 2 직전까지. 그래서 여기에 잘 끌려온 거를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드문 의문점이, 그럼 리스트 안에 다시 이 리스트를 넣어도 되는가?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리스트 안에 리스트 넣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실제에서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그냥 리스트 안에 리스트 한 개 정도 있는 정도지, 또 그 안에 리스트를 또 파고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건 다루지도 않겠습니다. 요 정도 수준만 하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0번. 그러니까 제가 앞에 1일차에서도 문제를 0번부터 시작한 이유가 인덱싱에 대한 떡밥이었습니다. 0부터 센다는 거 보여주려고. 여기서 알파벳은 하면서 문자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인덱싱을 활용해서 F를 출력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내가 문제에다가 이렇게 썼을 때 이 문자를 밑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죠? 여기 샵을 걸어놨으니까 이게 주석 처리돼가지고 이게 코드에 영향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코딩을 진짜로 하고 싶으면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적어줘야지 주석 처리가 안 된 변수 선언이 돼서, 그러니까 올바르게 알파벳이란 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돼가지고 내가 써먹을 수 있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덱싱을 쓰라 그랬고 F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F가 몇 번째냐, 0, 1, 2, 3, 4, 5번째다. 그래서 그 문자열 이름에다가 꺽쇠 5를 하면 되겠네. F 잘 나오죠. 대학 가서 받으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문제 1번, 2022년 10월 수학여행에서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수학여행만 끌고 와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문자열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여기다가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여행의 위치가 왼쪽부터 세는 것보다는 뒤에서부터 세는 게 편하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뒤에서 네 번째부터 끝까지 다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4 땡땡 하고 아무것도 안 쓰면 끝까지.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수학여행 잘 나온다. 나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B를 아예 써놨는데 에픽하의 낙화라는 가사에서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꿈이라는 단어의 개수를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세봐라. 뭐 간단하지. 앞에서 배운 대로 프린트 문자열 이름 B 점 세다 카운트, 그 다음에 꿈이라는 글자 들 때 작은 따옴표 쓰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 출력해보면 11개래요. 그 다음 문제 3번. G드래곤의 가사가 있네.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 이게 있는데 힙의 위치를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해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이 문자열을 여기다가 일단 써주셔야 되고, 힙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찾는다 해가지고 find 함수 c.find 힙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힙의 위치가 0, 1, 2, 3, 4, 5, 6, 7, 8 8번째 있으니까 8을 출력해 줄 겁니다. 그냥 위에서 했던 거 약간만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D라는 문자열이 한대부고 학생들은 커여워 라고 되어 있는데 커가 못하니까 귀로 한번 바꿔보시오. 마찬가지로 D라는 문자열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여기다가 써주셔야 되고, 리플레이스로 D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D는 원래 D에서 점 리플레이스 대체해야 돼. 커를 귀로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D를 써주시면 한대부고 학생들은 귀여워 라는 팩트가 나온다. 그 다음 문제 5번. 아까 좀 어렵다고 했던 건데 2라는 문자열이 1평은 3.24제곱미터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1이라는 것을 정수로 끌고 와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그러면 이 문자열을 당연히 밑에다가 써주셔야 될 거고, 숫자 1을 가져오려면은 1이 맨 앞에 있으니까 2에 꺽쇠 0 하면 되는데 그냥 2에 꺽쇠 0 하면은 숫자 1이 아니라 문자형으로 표현된 1이 나오기 때문에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앞에 int를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실행시켜보면 1 나옵니다. 이거 어려운 거니까 조심하시고, 이번에는 뒤에 붙어있는 3.24를 갖고 와봐라. 슬라이싱과 플로트를 이용해서. 그럼 3.24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세보면 0, 1, 2, 3, 4, 5, 6, 7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니까 2 꺽쇠 4 땡땡 7 플러스 1 해가지고 8 써주시고, 그냥 가져오면은 문자열 3.24가 되니까 플로트를 써가지고 실수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실행시켜 보시면 3.24가 정상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 8, 9번은 인덱싱 슬라이싱 다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건데 F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덱싱을 이용해서 3을 출력해 보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F라는 리스트를 일단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밑에다가 그 복사 붙여서 적어 놓으시고 3의 위치가 몇 번째냐면 0번째, 1번째죠. 그래서 문자열과 똑같이 꺽쇠 1 쓰면 된다. 잘 나오는지 실행. 3 나오죠. 그 다음에 F에서 2F에서 5, 2, 4, 6까지를 출력해봐라. 슬라이싱을 써서. 그러면 이제 5의 위치가 0, 1, 두 번째고 두 번째부터 끝까지 다 갖고 오는 거니까 F를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F 두 번째부터 땡땡 끝까지니까 아무것도 안 쓰면 되겠네. 그 다음 마지막 9번. 이번엔 F 안에 있는 리스트 246에 대해서 46만 끌고 와 봐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일단 요 F라는 리스트 안에서 246의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 0, 1, 2 세 번째 쓰시고, 그 다음에 46을 끌고 오려는데 4부터 끝까지 끌고 오는 거니까 4의 위치가 작은 리스트 안에서는 첫 번째죠. 첫 번째부터 끝까지 끌고 오는 거니까 1 땡땡 아무것도 안 쓰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46이 정상 출력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받고 다음 파일에서는 3일차에서는 그 리스트를 다루는 각종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왜냐면 얘가 정보를 담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보의 수정과 삭제와
추가 같은 게 많이 이루어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